네, 안녕하십니까. 코끼리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박지민입니다. 네. 저는 이제, 청년 사회도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코끼리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에 관련해서 어떻게 이렇게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저희 코끼리 협동조합에 대한 간단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차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순히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 또는 인프라에 대한 상대적 소외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경험의 차이가 앞으로 계속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수도권에 있는 마트들, 특히나 저희 호남에는 코스트코, 이케아, 트레이더스라든지 이런 SSM이 거의 없죠. 네,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구매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다릅니다. 서로 같은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힘들고, 유튜버들이 많이 이런 요리 프로그램을 해도 같은 걸 못 만드는 상황이 되죠. 네,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길 가다 마주치는 외국인의 그 국적이 많이 다릅니다. 지역에 있으면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동남아 지역이거나 아니면 저쪽 러시아나 아니면 우즈베키스탄 같은 이제 고려인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히려 서울에 가면 이제 유럽이나 영미권에 있는 그 외국인들이 많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죠. 네, 그런 차이에서 이제 서로가 마주치는 같은 글로벌 시대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시선이나 또는 아니면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에서는 또 일자리가 다양하지 못합니다. 회사라고 부를 수 있는 곳들의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자라면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격차들,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경험들에 대한 격차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수도권 분들의 지역에 대한 경험이 참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 나가신 분들은 많지만 지역에 와보신 분들이 훨씬 더 적습니다. 차라리 가까운 일본 오사카나 도쿄 또 아니면 홍콩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쉽게 가시고 또 이렇게 자유로운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지역에 이렇게 오는 경우가 더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이들이 점점 격차로 생겨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고민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청년 정책이 수도권 중심의 청년 정책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들의 수도 많지만 수도권에서 갖는 고민들이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정책에 입안되어서 실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청년 정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창업 쪽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의 창업 정책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전체 올해 창업 지원하는 사업 규모가 국가 예산으로 한 1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번에 처음 생겨났는데요. 어떤 기술 창업이나 벤처 창업이 아닌 로컬에서 어떤 제품이나 상품, 문화 쪽에 대한 창업을 해서 지원해주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한 88억 원 정도. 이 정도가 예산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 1조 4천억 원 중에는 지역으로 가는 각 거점마다 이렇게 뿌려지는 예산들이 많지만, 지역에서 사는 청년들이 접근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에는 기술 인프라도 부족하고 시장의 규모도 작고 또 그리고 전문 인력 등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역으로 뿌려지는 기술 벤처 자금이나 여러 창업 자금들은 특정 몇몇 사람들이나 아니면 대부분 대학교를 나온 분들이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 지원이 아닌 이런 창업 지원에서 지역을 위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라든지 창업 정책에 대한 기조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얘기로 들어오자면, 저는 2011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코끼리 협동조합을 다시 재창업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만들고 싶은 거는
꿈은 원대했고 실력이나 능력은 많이 부족했는데요. 그러지만 상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해도 지역에서 시장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어떤 창업 기업의 평가 기준의 첫 번째는 매출이잖아요. 근데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 비교해봐도 어떤 평가를 받더라도 투자를 받으려 하더라도 그런 게 잘 안 되고 계속 힘만 들어가고 대부분 주변에서 들리는 말은 그 아이템으로 서울을 가라. 그래서 서울에서 실적을 올려서 성공하지 창업을 왜 지역에서 하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창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지역에서 한 4가지 정도의 자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기술, 그리고 자본,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전문 인력 이렇게 4가 있는데 저희가 뭐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기술 부분에 스스로 고민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메이커스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사업이라는 정부 사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희는 그 전부터 메이커스페이스를 만들고 지역에서 스스로 뭔가를 만드는 그리고 지역에서 많은 청년들이 이제 문화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른 영역에서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문화 쪽에서 많이 하는데 그 문화의 기술을 좀 접목을 해보자. 그리고 사회 문제에 엄청난 하이 테크놀로지가 아닌 적정 기술을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상담을 할 만한 것도 없으니 우리가 공부하면서 스스로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메이커 스페이스는 단순히 기술을 지원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 실험 공간이었으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만들어 보고 다시 부숴보고 이미 만들어진 것도 열어보고서 그 공부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사회 실험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직접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게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가 사회 실험 공간으로 만들어지면 코끼리 협동조합이 만들어야 될 거는 사회 도전망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오탁 하나 있는데요. 저는 귀엽게 봐주세요. 청년한테 사회 안전망을 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 단어가 갖는 의미에서 단순히 청년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어떤 도움을 바란다라는 정책적 언어로 받아들여지면 솔직히 많은 공격거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에게 투자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안전망을 만들기보다는 도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잉여 자원들이 있습니다. 예산도 국가 예산도 충분히 많이 있고요. 물론 적재적소에 써야 되지만 그 적재적소에 쓰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들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거의 30세까지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다 보니 새로운 걸 많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너 뭐 하고 싶어? 라고 묻기 전에 뭘 해봤는지 그리고 해본 게 많은 환경에서 잘할 수 있었는지 라는 고민이 좀 더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청년들이 무언가를 하려 할 때 단순히 배려라는 게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려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누군가가 실수를 해도 그것을 관용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자세가 배려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다양성들을 다들 공감을 하면서도 대부분의 어떤 청년들이 실수하거나 어떤 실패를 하면 그걸 가지고 끝까지 집요하게 파냅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정치적 발언을 했을 때 그 청년이 살면서 매번 정치적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한 발언으로 평생을 낙인찍혀서 이렇게 어려워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좀 관용이 좀 더 필요하겠구나. 그게 다양성을 지키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청년 스스로는 실패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도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도전을 끝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하는 과정 안에서 존재했던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 그리고 도와준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잘 인사도 하고 그 다음 도전을 준비할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이 좀 청년들은 또 이렇게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회 도전망으로서 저희는 이제 코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었고요. 네.
제 코끼리 협동조합을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 핵심은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메이커 활동을 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협동조합으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협동조합 창업 지원 중간 지원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이커 분야와 청년 협동조합에 그래서 여러 청년들의 고민들의 이야기들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풀어내는 것을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카페도 했었고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카페도 하고 게스트하우스도 했었습니다. 광주의 동명동이라는 시내 한켠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그 공간에서 한 4년간 버티다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져서 새로운 공간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실험공간 역이라는 공간을 만들고 생각보다 정식 자금을 활용하니까 임대료보다 이자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을 저희 조합원들하고 자부담금을 모아서 구입을 하고 거기에 이제 1층하고 지하 1층에는 메이커 스페이스 그리고 2층과 3층에는 입주 공간 이렇게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어서 청년 단체라든지 사회 혁신 단체들이 입주해서 같이 임대료를 분담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공간에서 이제 하나씩 만들면서 저희도 뭐 필요한 것들은 사회 혁신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리빙랩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 혁신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원들을 협업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역에 있다 보면 뭐 청년들이 많이 적습니다. 지역에 청년이 많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평가나 어떤 도전을 하려고 했을 때 입지 조건이나 청년의 수로 구분해서 그런 평가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권 중심적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더 격차들은 심해지고 또 지역에서 도전하는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소외된다고 느끼는 점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을 평가할 때 기준들이 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고 또 그로 인한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